춘천 지역 실내 방사선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4배 이상 초과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주변에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길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등 2곳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 손잡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지역 실내 방사선이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치를 4배 이상 초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춘천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재에 방사능 성분이 높은 것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간한 자연 방사선 피폭 성분 비율 자료입니다. 전체 피폭 성분 비율 가운데 41%가 라돈 흡입이고 그 다음으로 실내 지각 감마선이 30%를 차지합니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자연 방사선 권고치는 시간당 100나노시버트 정도. 그런데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측정해보니 춘천 지역 건물 내부에서 평균 484나노시버트가 검출됐습니다. 권고치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춘천 지역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원료인 골재가 되는 암석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춘천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측정한 방사선 양은 홍천 골재장에서 측정한 양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게 인위적인 문제로 계속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춘천시도 우리들도 이게 그냥 자연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저 혈동리에 있는 골재장이 계속 유통이 되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시단은 춘천 골재에 대해 방사선을 정밀 검사하고 신축 건물에 타 지역 골재를 사용하도록 춘천시가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량 방사선도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유발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들과 어린이집하고 교육시설은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얼마만큼 피폭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총량이 나와야 합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방사선량 권고수치 적용 기준과 골재에 대한 방사선 측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실내 방사선 피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전지사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산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 사무실에서 경찰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고성과 속초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전신주 설치 관리와 점검 내역 등의 자료가 담겼습니다. 경찰이 고성과 속초 산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와 속초지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전 강릉지사에서는 선로를 통해 동해안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센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거 살펴보셨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찰은 한전지사 2곳에 13명을 투입해 산불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잘 몰라요. 뭘 가져가시는지. 뭐 필요한 건 간단한 건 몇 분 물어보긴 하셨는데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압선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낙엽에 옮겨붙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압수물을 분석해 전신주 안전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강릉 옥계 산불 원인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도내 각 시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시군별로 지원 금액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군의회 임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자격을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자에서 1년 이상 실거주자로 강화했습니다. 양양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강화하여 이장 전입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지원 금액과 기준 대상은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강릉시는 아이 순서에 따라 30, 50, 100만 원을 주고 삼척시는 100, 150, 200만 원을 주는데 2년 뒤에도 거주하면 한 번 더 지급합니다. 동해는 첫째 아는 장려금이 없고 정선은 셋째 아는 12살까지 지급합니다. 일부 시군은 양육비까지 지원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를 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너무 이제 많이 나가는 걸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 좀 고민인데 아무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고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시군마다 출산 장려금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주변에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길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보행자들을 위해 인도를 넓히고 일부 길을 옥으로 포장해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역에서 옛 캠프페이지, 중앙로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춘천시는 이 900m 구간을 아름다운 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춘천역에서 옛 캠프페이지 정문까지 500m 구간엔 인도를 최대 19.5m로 넓히고 가로수 터널을 조성합니다. 또 일부 길을 옥으로 포장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 예정입니다. 옛 캠프페이지 정문에서 중앙로 교차로까지 400m 도로는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도로 가운데 폭 10m를 보행로로 만듭니다. 그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도 낼 계획입니다. 자동차만이 독점해온 길을 사람과 자연, 자전거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유의 길로 전환하겠습니다. 옛 근화 동사무소에서 소양 2교까지 2.3km 도로도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되도록 인도폭을 18m까지 넓힙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모든 길을 조성하는데 2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지 못하면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차로를 줄이면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춘천시는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시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춘천시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지하상가 점포 350여 개에 대해 일반 입찰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존 상인들은 재산 피해와 기득권을 주장하며 조례안에 수의계약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춘천시에 기존 상인들의 보호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일부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4,000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등 3곳에 340호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5곳 560호, 효도아파트 2곳 200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서울 춘천고속도로 지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강원 중심권을 연결하는 대체 고속교통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교통망 연계 사업도 추진합니다. 현재 제2경춘국도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연결하는 당림-용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춘천 중도에서 서면 방동리 연결도로, 춘천 서면에서 레고랜드를 연결한 교량을 새롭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43억 원을 투자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지난해 183개 마을에서 올해 300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형 버스를 새로 도입합니다. 공공형 버스는 기존 노선버스 일부 운행 감축 등에 대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128억 원을 투자해 내년에 시작하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364개 마을에 중소형 마을버스 85대를 투입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오는 토요일 강화에서 고성까지 DMZ 평화 손잡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DMZ 평화 인간띠 운동본부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지역 500km를 잇는 DMZ 평화 손잡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평화 손잡기 행사에 앞서 4월 27일 정오에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곳인 펀치볼 전투 전적비 앞에서 추모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인제 남방 한계선 남측 민간인 통제선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4분쯤 인제군 서하면, 서하리, 남방 한계선 남측 민간인 통제선 구간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산불이 난 곳은 남방 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미확인 지뢰지대여서 진화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조선시대 도자기 조각과 현무암, 석축 등 문화재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화살머리 고지 일대를 조사한 결과 태봉국 철원성 방어시설로 알려진 중어성으로 추정되는 현무암 석축을 확인하고 조선시대 도자기 조각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문화재청은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 일대 다양한 문화재 분포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문화재 분포 조사를 확대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강원도 내 유일한 현장 인권상담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인권상담센터가 설치된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간 상담 건수는 11건으로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